오늘의 가장 화제는요. 경기도의 전 도민 1,326만 명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아싸 경기도민. 10만 원 받는 좋으시겠어요. 10만 원 아니죠. 아내도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엄마, 남편, 내 딸, 나. 네. 우리 아들까지 50만 원. 이제 짠. 그 흐름을 조금만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좀 알려드리면은 이제 새날이 기본소득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던 게 우리 방송 1년차 때부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남시에서 기본소득 관련한 그 논의 행사도 많이 열고 그러면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일종의 이제 첫 조인트 같은 그게 기본소득이었는데 네. 저도 기본소득 이야기는 처음 듣고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는 왜 돈을 그냥 주지? 이런 생각이었었고 그 당시 처음에는 지금 그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중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원 씨. 예. 용해인 용혜인. 예.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도 뭐냐면 이것이 기본소득 논의의 이제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작죠. 우리가 이제 100만 원 기대하고 있는데 10만 원 줬다. 근데 문제는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 도민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지른 거죠 지금 이 상황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뭐 우리 가족들이 받는 건 제가 어떡할 수 없고 사실은 보편적 복지가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10만 원이 내 생계를 좌우하지 않는 사람이 그 10만 원을 받는 것과 지금 내 생계가 좌지우지 되는 사람한테 10만 원의 의미는 다를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부하겠다. 이재명 지사님의 그 마음을 예, 그리고 그 생각을 고맙게 받고 나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서 그 마음대로 기부하겠다 이렇게 페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지역 화폐로 주니까 쓰는 게 애국이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것도 맞지만 10만 원이 더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것 그것도 같아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훌륭한 경기도지사 밑에 저도 이제 개념 있는 도민 한번 돼보려고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정말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그 70% 80%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시간은 얼마나 들겠으며 맞습니다. 그 행정 비용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아동수당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10만 원씩 경기도민에게 다 주겠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물어봤나 봐요. 그 총선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구는 총선 이후에 준단다. 그러니까 이게 총선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는 순간 막 확 좋아지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그런 말했어요. 있는 거 다 털었다. 더 이상 없다.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 지사 이거 다 쓰고요. 개들 된 거예요. 이제 도와줘야지 이제. 정부에서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오늘 지금 부산시장도요. 소상공인 등에게 100만 원 직접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되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지자체장들이 먼저 지르고 정부에서는 에이 하면서 이렇게 씩 웃으면서 따라가고 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또 이런 취지에 들어갈 겁니다. 10만 원을 줬어. 그런데 그 10만 원이 새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오거돈 시장이 100만 원을 줘요. 네. 그러면 이 100만 원이 정확하게 어려운 한계 상황의 자영업자들한테 안 가고 중간에서 이제 또 뭐 이상하게 갔다 이런 취지 할 겁니다. 흔들기 기사가 그러네. 저는 이제 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 계속 머릿속에 머리가 계속 회로가 돌아. 자면서도 돌아야 돼요. 이 회로는. 그런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도 이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굵게 가는 거예요. 그 디테일이 살짝 좀 이상하게 갔다 치다 그걸 이런 걸 아주 갖고 막, 예. 꼬리를 갖고 몸통을 그러니까 이게 지방 정부마다 약간 특색이 있잖아요. 특색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95년도에 시작한 지방자치인데 요번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지방 정부를 만들었던 제도의 취지가 비로소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양한 상황으로. 지금 반면 대구시는요. 이 긴급 생계 지원 패키지의 지급 시기를 4월 15일 총선 이후로 하겠다라고 지금 하면서 그 이후로요. 선거 사무에 일단 바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이거 받으러 오느라고 사람들이 일종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이유거든요. 아, 그게 말이 돼요? 야, 씨. 이럴 때 말이냐 막걸리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감염 걱정하지 마세요. 마스크 쓰고 앞에 손 소독제 놔두고 그다음에 그 열 재면요. 그 순간에 감염되지 않아요. 비말이 안 튀기는데 어떻게 감염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선거 사무가 뭐가 바빠요. 네. 대구는 선관위 없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기본적인 마인드가 선거가 급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속마음 어떻든 간에 선거가 급해요. 아니 근데 혹시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그런 그 재난 구호 자금 저는 뭐 재난 구호 자금이라고 얘기할래요. 그런 기금을 풀잖아요. 그럼 그게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그 추경이 문재인 정부라서 혹시 인상이 좋아질까 봐 그럴까요? 이거 근데 이 말을 하면서도 이거 참 하찮다 이런 생각이 아, 그러니까요. 하찮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정치인들의 태도가 여기서 저는 진영이 갈린다고 봐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더 중요하다라고 밖으로 말할 수 있는 태도.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정반대로 그러니까 선거 사무에 바쁜 공무원들이 이거 나눠주고 뭐 하느라고 바빠질 테니까 우리 일단 국민이 죽든 말든 나는 선거 끝나고 줄래. 요딴 식으로 말하고 있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는 게 대구에 가장 많은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구는 선거 끝나고 주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과 그러니까 경기도와 대구시의 차이 같은 것은 좀 이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뭐 뒷말이 있고 누가 공격을 하든 말 내가 뭐 맞다고 생각하는 거면 그 최우선이 뭐냐? 국민이다 생각하면 지르는 거예요.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이 다 그런 거예요. 네. 대구만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구 시민들은 뭐 그 대한민국 전국 평균하고 뭐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대구 시장님과 좀 이렇게 경북 도지사님과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런 발상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 이재명 지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런 거 그렇지, 따질 그렇죠. 때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왜 드린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다 눈치채셨죠. 투표 잘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속 시원한 정치, 꽉 막힌 정치 이렇게 대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고 골 때리는 게요. 세금 낭비다, 빚잔치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새날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 알아요. 미장원 아줌마 사건, 저랑 대한민국이 빚더미에 앉았다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따따따 자기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세금을 어디다 써야 되나. 여기는 세금이 투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세금이 투입되는 곳들은 우리 국민들이 낸 물론 이제 세금을 통해 가지고 빈부격차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하는 기제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이라는 것을 걷어서 어디다 써야 될까? 가장 먼저 뭐에다 써야 될까? 이럴 때 쓰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국민이 안 갖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국민이 갖고 있어야지. 내가 낸 세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착하냐면 우리 정권연장 싱크탱크에서 세금에 관련된 뭐 이제 증세 논의 같은 거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대개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해요. 다만 세금이 잘 쓰이는지를 보여주면. 여론조사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인드 갖고는 이분들은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선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선거가 뭐랄까 뭐 국가적 재난을 선거에 이용하면 안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이 사람들 뭐 있어요? 세력으로만 보면 첫 번째 신천지화 연루설 이거 설이에요. 고발하지 마세요. 다음에 중국 사람들 입국 금지시키자. 마스크가 왜 이러냐? 왜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총선이 다가오는 그 사이사이에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세계 코로나 대응을 제일 잘하는 상황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 재난 기본소득, 뭐 긴급 뭐 생활금, 생활비 이런 것들 논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해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이런 거거든요. 40조 만들자는 건데 40조 만들어서 전 국민한테 주자가 아니라 여기서 자영업자들한테 뭐 10조 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오고 싶긴 한데 같은 말은 못 하겠고 계속 이런 식이란 말이죠. 프레임에 딱 걸려 있다. 그런데 누구더라? 어떤 후보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한 분이 계시더군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코로나19 사태를 놓고도 선악구도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구 쪽에도 안 그런 합리적인 시민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주성영인가 그랬죠. 대구 시민의 뭐 성과를 뭐 문재인 정부가 가로채간다 이딴 식으로 미친 놈들 아니에요. 주성영 씨는 검사 출신인데 애시당초 그만두신 분 같아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막걸리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건 지금 여러분 투표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정책 방송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재정 탄탄한 편이고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빚이 없는 나라는 사실상 없어요. 그거 모르니까 자꾸 거짓말을 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왔잖아요. 야당이 여당을 이기는 방법은 네, 더 많이 하는 거죠. 복지를 지금의 여당보다 많이 하자고 주장하는 그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저는 그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